자기세계 확고한 퍼즐 성애자 INTP, 평화로운 낭만주의자 INFP, 책덕후 일잘러 INTJ, 설득과 유혹의 대가 ESTP, 어쩌라고 요게 입에 밴 일잘러 ISTJ. 요 유형분들 공통점이 뭘까요? 제목에서 보고 오셨죠? 오늘은 찐 회피형일 가능성이 높은 MBTI 탑 5 유형 정리해드릴 건데, 지난번에 이 유형들은 불안형일 가능성이 높아요 라는 영상 올려드렸더니 아주 그냥 댓글창이 폭발적이었거든요. 선생님 저 맞아요, 저 불안형이에요 라는 댓글들이 진짜 많았어요. 막 소름 돋는다고, 용하다고 하셨는데, 영상 올려드리면서 약속드렸던 게 회피형일 가능성이 높은 유형들 정리를 해드리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기타 연애 유형들을 16가지 MBTI 유형이랑 싹 묶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다 해봤는데 재밌는 사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도 싹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영상 집중. NF가 들어간 분들이 의미 추구자 유형 분들이고, 의미를 중시하시다 보니까 불안형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알려드렸었잖아요. 이상적인 부분을 되게 추구를 하시고, 감성이 되게 잘 발달이 돼 있고, 사람 간의 친밀함 이런 거 되게 중시하시잖아요. 당연히 연애에서도 로맨틱한 걸 추구를 하고, 서로의 교감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연결돼 있는 거를 원하시고, 그만큼 본인도 상대도 투자를 하니까 보상심리라든지 서운함 이런 것도 좀 많으신 분들이긴 하단 말이에요. 이런 특성들이랑 정반대되는 유형이 있어요. 이런 분들을 우리가 회피형 기질이 있다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불안형이다, 회피형이다 딱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 높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형이랑 회피형이 섞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정확히 무슨 유형이다라기보다는 내가 여기 해당이 되면은 이런 성향도 나한테 있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회피형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기본적으로 로맨틱이라는 걸 모르고요. 상대가 서운해하면은 풀어줄 줄 몰라요. 비교적 참 수이별을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제가 마치 회피형 욕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회피형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제 회피형 분들이 되게 매력도 많고 장점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도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불안형 기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회피형 분이랑 정반대의 유형이다 보니까 특성들을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 있고, 회피형 분들도 불안형 분들을 되게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점이 정반대라는 거, 나쁜 게 아니라는 거, 요거 먼저 짚고 넘어갈 거고,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저번 NF유형 분들처럼 막 딱 떨어지는 공통점 이런 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의외로 NF유형이 아니어도 불안형 특성이 있는 유형들도 많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막 이 사람은 찐 회피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유형보다는 저 사람 회피형 아니야? 하고 좀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래서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구나 라는 거였거든요. 무슨 오해냐? 저 이별했고 재회하고 싶은데 상대가 회피형인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하죠? 이런 거 진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제대로 진단을 해보면 이분이 회피형이 아니라 다른 유형인 경우가 진짜 너무 많은 거예요. 회피, 딱 요 단어에 엄청 꽂히시는 것 같아요. 이별이라는 게 상대가 나라는 대상을 회피를 하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냥 나를 회피를 하면 저 사람이 회피형인가 보다 라고 해석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회피한다고 저 사람이 회피형인 건 아니에요. 오해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진짜 찐 회피형일 수 있다라고 분류를 한 이 유형분들은 총 5유형이거든요. 그런데 회피형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겠다 싶었던 유형분들이 11유형이나 돼요. 엄청나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11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찐 회피형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탑 5 유형분들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릴 거고, 회피형 분들에 대한 오해, 요거 팩트체크 한번 들어갈게요. 우선 자기세계 확고한 퍼즐 성애자 INTP 분들, 기본적으로 I랑 N이 있잖아요. 이렇게 I랑 N이 있으면 회피형이 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은 게, 회피형 분들 역시 연애를 되게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향형 분들은 사람들을 막 만나가지고 내가 에너지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침잠에 들어가고 나한테 집중하고 좀 그런 면모가 있잖아요. 이런 특성들이 좀 회피형이 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INFJ 분들은 불안형인데 I랑 N이 들어가는 나머지 유형분들은 회피형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INTP, 인팁분들 같은 경우는 회피형 하면은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유형이기는 하고, 특히 이제 제가 아는 인팁분들은 다 극회피형 분들이세요. 극회피형은 같은 회피형끼리 있어도 불안형처럼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진 유형들이에요. 엄청나게 그 회피적인 성향이 진짜 극단적으로 심하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회피형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일십, 안일십 이런 게 되게 특기시고요. 근데 이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불안형 분들은
분들은 얘가 날 싫어하나 봐. 얘가 이제 나한테 마음이 없나 봐. 이렇게 좀 서운해하는 마음들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싫어서 혹은 뭐 마음이 식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냥 연락이라는 것 자체가 좀 귀찮다고 해요. 심지어 왜 연락을 안 하니? 라고 추궁을 받으면 연락이 더 싫어진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제 인티분들이랑 연애를 하고 싶으시거나 연애 중이신 분들은 이걸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티분들 같은 경우가 좀 되게 사교적인 성격이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황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행동들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인티분들 스스로가 아, 나 진짜 사회성 없나 보다 이런 걸 좀 뼈저리게 느끼시기도 한다고 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INTP 남자분들하고 결혼한 여자분들이 종종 나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한 비율이 되게 많았대요. INTP 여자분들을 보면은 모든 MBTI 유형을 통틀어가지고 가장 자기는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한 유형이라고 해요. 저도 인팁이었던 사람인데 인팁이었던 제 과거를 떠올려보면은 부정할 수 없는 팩트기는 해요. 다만 이제 연애나 결혼을 하고 싶은 인팁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간단한 게 원래 뭐든지 잘 배우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연애도 그냥 이렇게 배우시면 돼요. 연구 결과는 연구 결과일 뿐이고 MBTI는 원래 재미로 보는 거잖아요. 그 다음 평화로운 낭만주의자 INFP 이분들은 이제 NF가 같이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불안형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회피형 숫자가 있다라는 보고 때문에 목록에다가 넣었어요. 이게 회피형 분들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상대가 서운해할 것 같은 낌새를 보인다라는 것만으로 이제 이별을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인프피 분들도 그런 점에서는 회피형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싶기는 해요. 갈등을 정말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고 마음이 너무 여리신 분들이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진짜 너무 크다 싶으면은 관계보다는 본인을 먼저 챙기고 싶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되기까지는 진짜 이 인프피 분들이 정말 참다가 다 맞춰주다가 더 이상 안 되겠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일 것 같아요. 책 덕후 일잘러 INTJ 분들 이분들은 진짜 MBTI 모든 유형 통틀어가지고 가장 독립심이 강하고 의지가 강하신 분들인데요. 불안형 분들은 사실 내가 의지를 할 상대를 진짜 갈구하거든요. 반면에 회피형 분들은 좀 이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독립적인 모습이기는 해요. 이런 특성이 사실 INTJ 분들한테는 연애 측면에서는 약점이 되기도 하는데 특히 이제 연애를 하실 때 현실적인 부분들보다는 좀 상상에 많이 의존을 하신다고 하고 관계 어떤 정서적인 측면들 이런 거를 감지를 해내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하시고 사교성 혹은 어떤 외적인 매력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좀 적으세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되게 많이 듣는 말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리액션을 했는데도 너 진짜 영혼 없다, 진짜 정 없다 이런 말 진짜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리액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대체 뭐지?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하고 이런 점들 역시 되게 회피형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이분들이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부장제 사회이고 남자는 이래, 여자는 이래 이런 사회적인 잣대가 아직까지 작용을 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거랑 상관없이 굉장히 독립적인 모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튀어 보이는 모습이긴 할 거예요. 설득과 유혹의 대가 ESTP. 에티분들은요 진짜 회피형일 수 있겠다 싶은 부분이 집착을 정말 싫어해요. 진짜 완전 정말 질색해요. 이분들을 질리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집착하는 거 진짜 적극 추천이고요. 오히려 막 소유욕 없고 자기주관 뚜렷한 모습 이런 게 이제 에티분들한테 훨씬 매력적으로 작용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 집착으로 내가 통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롭게 길들여야 되는 야생마인 거예요. 에티분들 같은 경우는 유혹하는 데 재능이 있거든요. 사람을 엄청 잘 유혹을 해요. 근데 의외로 로맨틱한 부분은 없대요. 그리고 어쩌라고 요 말이 입에 밴 일잘러 ISTJ분들 요분들도 회피형에 속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의존이라는 거가 사람을 되게 나약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의 결과를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 일을 내가 추진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선택한 거, 본인이 행동한 거 요거에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요런 게 이분들 철칙이거든요. 요게 사실 불안형 분들 혹은 이제 조절초점 유형상 이제 안정형에 해당하시는 분들 분들에게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철칙인 이티제분들은 회피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이티제분들이 로맨틱이라고는 진짜 없는 유형인 게 뭐냐면 일단 본인들부터 연애에서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이분들이 그냥 원하는 거는 집
국밥 먹는 거, 텔레비전 보는 거, 혹은 유튜브도 괜찮아요. 먹을 수 있고 심심하지 않으면 돼요. 요게 그냥 이분들이 바라는 전부거든요. 실질적인 거 이외의 거치레들 되게 안 좋아해요. 기념일 챙기는 거 이런 거도 되게 거치레라고 생각을 하고, 반면에 되게 재밌는 특성도 있는데 전통적인 성역할에 입각한 그런 결혼 생활, 화목한 가정 이런 걸 원한다는 특징이 또 있어요. 회피형이라고 해서 다 비혼주의자거나 이렇진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때요 여러분? 주변 분들 MBTI 생각해보시면서 보셨을 때 좀 비슷하셨나요? 공감 가는 부분이나 이런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제보해주고 싶으신 내용 전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꼭 읽어보고 다음 콘텐츠 만들 때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피형에 대한 오해, 요거 팩트체크하기로 했었죠? 3가지만 좀 팩트체크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회피형은 나쁜 사람이다. X입니다. 우리가 특정 MBTI 유형을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매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착형도 그냥 관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일 뿐이에요. 나랑 정반대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연애가 당연히 로맨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을 정확히 불안형 기질이 있으신 분들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연애를 꼭 로맨틱하게 하지 않아도 사랑을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특히나 이제 회피형 분들이랑 만났을 때 연애를 건강하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불안형 분들은 본인이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입장을 강요를 하시는데, 회피형 분들이 본인의 입장을 강요를 하면 그것도 불안형 분들은 싫으실 거잖아요. 서로 강요를 할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맞춰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회피형은 후폭풍이 없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도 X예요. 저희가 재회 상담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많이 놀라시는데 회피형 분들도 재회 상담을 받으러 진짜 많이 오세요. 여러분들이 회피형이 단호하게 돌아서면 진짜 잡기 어렵다, 무섭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단호하게 돌아섰을 때 정말 무섭고 정말 제외하는 난이도가 진짜 높은 건 오히려 불안형 분들이세요. 내가 살아가는데 상처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순간 사람을 무슨 독극물 보듯이 대하거든요. 그 순간부터는 정말 제외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제외를 하려고 했었을 때 들인 노력을 생각을 하면 5배, 7배 정도는 더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회피형이 제외가 쉬운 경우가 더 많아요. 세 번째, 회피형한테 연락 잘하고 표현 잘하고 이런 건 기대하면 안 되죠. 기본 관점이 회피형 분들이 로맨틱한 걸 모르는 입장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로맨틱한 행동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연애 초기 때, 썸 때 생각해보면 이분들이 해요. 하긴 하는데 연애가 안정되면서부터 좀 안 하시거든요. 연애 초기에는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안 하면 연애가 시작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연애가 시작되고 나서도 이걸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를 진짜 싫어하는 애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얘가 공부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불가능한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회피형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고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꼭 이성의 커플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은 이 정도로 알려드릴게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도 좋고요. 쭉 보시면서 내가 이래서 이별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질문 되게 많이 주시는데,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의논은 여기 밑에 댓글창 보시면 고정 댓글 있거든요. 링크도 하나 보이시죠? 이쪽에다가 상황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천천히 보고 같이 의논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